상담을 오시면은 마지막에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요. 한살부터 안 하셔도 된다. 안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다른 것들도 많이 알아보실 건데 어떤 걸 여쭤봐야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금 푸터뷰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와 이게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메뉴가 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네. 닭발도 생겼고 네네. 지금 버터 갈릭 튀김이라고 해서 감자튀김 위에 갈릭 소스 뿌리는 오. 이런 좀 퍼포먼스적인 메뉴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한사발포차라는 실내포차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최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작년 여름에 저희가 이제 신당점에서 찍었잖아요. 네, 맞아요. 여름에 찍고 그 이후에 이제 연신내점, 강남구청점 맞아요. 점주님들을 보면서 그 두 분께서 엄청 언급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작년 여름 이후에 지금 한사발포차는 어떻게 잘 가맹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작년 여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약이 돼서 오픈시킨 거는 23개 호점이 됐고 지금 이제 계약 대기랑 계약건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30호점 가까이 체결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그 가맹 문의를 직접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매장이 오픈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인싸맨 촬영하고 나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오. 일단은 상담하는 분들 전부 다 유튜브 봤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유튜브로 보고 유입도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네네. 사실 저는 계약을 하기 전에 한사발을 다녀왔는지 먼저 여쭤보고 미팅을 꼭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네. 그 미팅 과정에서 저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랑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네. 저랑 안 맞으면은 일단은 계약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네. 어차피 계약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좋던 밉던 간에 길게는 뭐 5년 10년 동안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게 미팅 때 삐걱거리면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면은 나중에 얼굴 붉힐 수도 있는 점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미팅을 하고 나서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야 유의미한 게 사실은 뭐 어디서 차릴 거냐 얼마의 자금이 있냐 이런 부분들로 가맹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을 본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뀌기 어려운 존재니까 또 이제 브랜드나 또 CEO의 결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가맹을 하고 싶다. 이제 네. 그런 포인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가맹 사업이란 자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게는 뭐 몇 억이 들어가는 그렇죠, 아이템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부담감도 조금 있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상권도 보면서 창업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자리까지 다 알아보신 경우에요. 여기에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제가 자리를 보면 뭐 권리 없고 뭐 보증금 싸고 렌트프리 있고 월세 싸고 근데 이런 것들은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한사발포차가 잘 되는 걸 보고 또는 이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보고 창업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는 일단 그런 거는 거절을 하죠. 왜 거절을 하냐면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저렴한 매장들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저렴한 매장이 한사발포차를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딱 보이잖아요. 왜냐면 데이터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뭐 키워드 검색량이라든지 그렇죠, 주변 그렇죠. 상권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거나 또는 저희 직영점이나 가맹점들 잘 되는 매장을 직접 가보고 오세요. 그럼 잘 되는 매장만 보니까 나도 잘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시는 건데 네네네. 그쪽 상권이랑 그쪽 한사발포차 점이랑은 아예 다른 상권인 거죠. 사실 본사면 오픈시키면 본사 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잠깐은 기분 좋을 수는 있지만 2년 동안 누군가는 엄청 고통받을 거기 때문에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유를 설명해줘요.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해줘요. 왜냐면은 입장 바꿔서 내 입장에서는 개설시키면 땡이지만 점주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 회수 못하고 하게 되면 다 빚으로 남는 거다니까 거기서 그럼 감사하다고 하고 좀 더 알아보고 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조금 누가 물어보면은 되게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개설이 안 됐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한사발포차가 되게 빠르게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얘기하는 거죠. 속도 냈으면 지금 70개 깔았다. 근데 그렇게 되면 패덤도 반대로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 포인트가 또 어떤 건지는 또 이따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역삼 직영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역삼점이. 아까 전에 촬영 인터뷰하기 전에 쭉 둘러봤는데 카피라이팅, 홍보물 그게 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게 광고 회사는 퍼포먼스 광고만 잘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런 요소를 되게 브랜딩을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게 꾸준히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부에서? 술집에 와서 저는 어떤 거를 보냐면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뭐 매장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도 분명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VMD로 살짝 소구 포인트를 만들어주면은 인스타그램으로 찍잖아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디자이너랑 저희 마케터랑 이거를 짰을 때 우리가 기획을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보면은 감성 글귀 올리는 그쵸. 그런 새벽 공기 감성 올리는 계정들이 있는데 그 계정에 한 15, 저희도 뒤늦게 알았거든요. 15개 게시글에 저희 글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랑 그거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가맹점 마케팅 광고는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세요? 지금도 계속 전지점 하고 있습니다. 야. 네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계절을 겪은 매장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점주님들도 계속 꾸준히 좀 뭐 매출의 어떤 등락을 떠나서 네네. 좀 이 사업에 대한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 점주님들 중에서는 광고비를 50만 원 이상 써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전에? 네네. 저희 한살부터 하기 전에. 음. 그러면서 설득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한 번 이 물꼬를 트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경험시켜드리니까 이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업을, 이거 가맹 상담할 때도 꼭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매장이 아무리 멋있고 우리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결국 소비자한테 노출이 안 되면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쵸. 그거를 노출시키고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본사에서 대표가 직접 해주니까 점주님들도 좀 더 만족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매출에 영향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가맹비의 전액을 쓰고 똑같이 있는 거죠. 전액을 네네. 가맹점 오픈할 때 마케팅 광고로 네네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마중물을 약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오픈하고 열심히만 하면 알아서 들어오시겠지. 사실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표님이 이제 요 포인트, 이 철학을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이거는 좀 가맹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슈퍼바이저 분들도 여전히 광고 잘 운영하고 하면서 슈퍼바이징 하고 있나요? 저희는 슈퍼바이저이기도 하지만 마케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가서 분석을 하라고 하죠. 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떤 키워드가 노출이 안 돼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 갔을 때 대안을 줘야 돼요. 매출이 왜 안 나오는지. 그리고 점주님들도 이제 여러 번 미팅을 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더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고. 그렇죠. 네. 이게 또 이제 겉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고 막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저거 유행하는 브랜드 아니야? 막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주점 이 창업 업계가 엄청 회전도 빠르고 또 등락도 많고 야심차게 나왔다가 소리소문 없이 들어가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런 걸 정말 중시를 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좀 현장에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살차가 창업한 지 이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매장을 처음부터 가맹시작 말고 시작 오픈한 날짜로 따지면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꺾였으면 작년에 벌써 꺾였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아는 외식업 그 불균형 법칙 있잖아요. 3년 뒤면은 그렇죠. 근데 저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 중이고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가 무걸리에 월세가 엄청 저렴한 청량리 상권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맹점주한테 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저희 본사 부장님이 오픈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한번 청량리점을 오픈을 했는데 저는 거기 많이 팔면 4천 정도 팔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예상 매출 한 6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광고를 처음에 안 들어갔는데 순수 브랜드 파워로만 매출이 나왔었어요. 200을 넘기니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근데 점점 이 생각이 강해지냐면 한살포차 메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유행 타는 메뉴가 없고 그렇죠. 가장 좋은 건 한식인 것 같아요. 뭐 닭볶음탕부터 뭐 닭발, 계란말이, 뭐 감자튀김, 토스트 이런 메뉴가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친구네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들, 집에 가면 먹었었던 것들, 부모님이 해주셨던 것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향수에 어울려져서 메뉴 구성을 짜다 보니까 유행을 안 타는 것 같아요. 한살포차의 가장 킥이 되는 메뉴는 뭐예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닭볶음탕이랑 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전체적인 메뉴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것도 유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1등은 닭볶음탕인데 네네네. 요즘에는 닭발을 많이 찾는 손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는 신메뉴가 나오면 그 신메뉴에 맞춰서 광고를 계속 집행을 하니까 네네네. 신메뉴 판매량도 동시에 올라가고 그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인상 깊은 또 말을 봤는데 프랜차이즈는 교육 사업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제가 좀 되게 존경하시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말인데 네네. 프랜차이즈는 교육사업이다라는 말이 뇌리에 꽂혔어요. 저는 원래 광고회사도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광고주한테도 똑같이 알려주는 입장이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하고 근데 점주한테는 그걸 좀 더 딥하게 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장사 고수분들도 있는데 장사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상담을 하거나 계약 직전하고 매장 오픈하기 전날에 연락을 드려서 대표님이 여태까지 열심히 안 해서 잘 못해서 지금까지 잘 안 되신 게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 알려주지 못하고 방법을 몰라서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알려드리겠다. 시간이 좀 지나고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분명히 빛을 보실 거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연신내 점주님이셨고 뭐랄까 우리 같이 하시는 점주님들 몇 분을 보면 예전에 외식업을 하셨을 때 되게 상황이 안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광고를 하는 걸 알려드리고 노출시키고 손님들을 보내주니까 이제는 그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점주님들은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생 중에서는 어떤 거에 특화된 학생도 있을 거고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 살려서 저희는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 게 조금 점주님들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프랜차이즈 본사인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도 이런 경험은 흔치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매출을 맨날 봐요. 근데 이 매장이 이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 3개월 뒤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하셨던 분들은 전혀 다른 본사의 어떤 스탠스나 거기서 조금 한번 놀라실 것 같고 안 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맹점이라는 사업의 첫 단추를 완전히 훌륭하게 끼우는 거죠. 한사발 포차 덕분에. 네네. 저는 이 한사발 포차라는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창업의 4대 요소라고 접근했을 때 사람, 자본, 입지, 아이템 한사발 포차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매장이 잘 되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어도 결국 사람이 삐걱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본사에 대한 의심 저는 근데 그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런 경험이 있던 분들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시간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제 뭐랄까 잘 되면 이제 난 내가 잘 됐어 안 되면 본사 그럴 또는 수 있죠. 막 너무 성격적으로 너무 과하신 분들 과격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상담에서 끊죠. 간혹 가다가 막 약간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너무 우리 뭐 대표님도 그러고 너무 젊은 거 아니야? 이거는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한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 꼭 미팅을 해서 한 살 포차가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어떤 걸 했는지 보여드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매장들도 많이 브랜딩을 했고 마케팅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한 살 포차 말고도 지금 다른 브랜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박이죠. 그럼 그때부터 제가 광고회사 왜 시작했는지 외식업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연도 최근에 했었거든요. 배달의 민족에서 예, 배달의 민족에서 네. 강연을 했었는데 배달의 민족 강연할 때도 되게 놀랬던 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강연이 끝나고 나서 Q&A를 진행했는데 되게 줄 서서 끝까지 Q&A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보통 점주님들이 좀 약간 뭐 어때요? 뭐 나이대나 아니면 뭐 성별? 남자 점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잘생겼고요. 이건 저보고 지금 하라는 얘기, 하라는 얘기네 지금. 상담 신청에. 잘생기시. 그리고 열정적이세요. 되게 열정적이시고 하나 알려주면은 계속 성장하려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랑 가맹점주 사이가 아니라 그냥 광고회사한테 물어보듯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본인에 대한 고민거리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면 한사발 포차가 지향하는 상권. 저는 지금 오피스 상권이 일단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A급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광고를 끌어오면 되니까. 오피스가 일단은 주 5일이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유동인구가 있는 오피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을지로나 또는 뭐 마포공덕, 여의도 이런 데들 그런 데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동네 상권 괜찮은 것 같아요.
청량리를 보면서 느낀 건데 포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큰 돈으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투자금으로 창업을 한다고 하면 동네에 작게 뭐 18평에서 24평 사이로 창업을 하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외에도 정말 뭐 열심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네네. 또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좀 뭐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아니면 한사발포차 창업, 주점 창업 좀 약간 조언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게 항상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데 상담을 오시면은 마지막에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요. 한사발포차 안 하셔도 된다. 안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다른 것들도 많이 알아보실 건데 어떤 걸 여쭤봐야 되냐면 본사들한테 미팅을 할 때 이 브랜드의 강점, 수익률, 그 다음에 이 브랜드를 어떻게 성공시킬 건지.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한사발포차를 와서 너무 사랑해 막 나 이 브랜드 없으면 주고 안 돼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너 나 얼마 벌게 해줄 건데 내 투자금 얼마만큼 회수시켜 줄 건데 그 기간이 얼마인데 이것 때문에 오신 건데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시면 다들 격하게 공감하세요. 솔직히 얘기를 해요. 돈 버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기 나름인데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 가서 똑같은 질문하면 저처럼 얘기 절대 안 할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네.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도 이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일단 정말 많이 알아보고 갈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먹어도 보고 그리고 분석을 할 것 같아요. 이 지점이 왜 이 상권에서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왜 잘 됐는지 이걸 분석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질문을 적어가지고 본사한테 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본사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거나 말을 돌린다? 그러면 사실 계약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함정도 팔 것 같아요. 만약 이거 제가 점주라고 하면 진짜 이상한 매장 하나 갖고 간 다음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괜찮은데요? 이거 하면은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면은 바로 나와야죠. 야 그런 것들도 되게 방법인 것 같고. 그것도 방법이다. 네. 예. 왜냐면 창업은 신중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군가한테 퇴직금이고 평생 모은 돈이고 그렇죠, 대출 받아서 연끌한 돈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 잘못하게 되면은 본인만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신경 쓰면서 창업을 좀 더 신중하고 끝까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해야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좋습니다. 오늘 완전히 뭐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비 창업자 관련 채널들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잘 되는 영상만 보고 나서 거기에 자극을 받고 창업을 되게 급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그렇고 저 또한 옛날에 그랬었고 근데 급하면 급할수록 되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급하면 행동도 급해지고 내 마음가짐도 급해지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예비 창업자분들도 급하면 급할수록 되돌아가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비 창업자 화이팅!